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밤 9시 36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어제의 상승을 그대로 다시 반납하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일단 얘가 꼭지는 따지 못했어요. 근데 꼭지를 따지 못했지만 일단 우선이 깨지고 있죠. 이러면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일단 얘가 만약에 종가로 우선이 깨져서 이렇게 음봉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거는 사실 뭐 희망인 거잖아요.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파, 2파, 뭐 여기 3파, 4파, 여기가 이제 지금 5파라고 본 거죠. 이렇게 5파인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렸다가 이제 뭐 갈 거냐. 그래서 이렇게 어제 얘기했듯이 5파가 연장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제 5선이 깨지면서 쭉쭉 무너지고 제가 얘기한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일단 안 좋아져요. 그래 일단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 요렇게 채널로 요렇게 만들어진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우선을 깨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참 애매하죠.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우선을 만약에 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도 우선을 깼을 때 이만큼 내려왔죠. 이때도 요때였죠? 요때부터 우선을 깼어요. 종가로. 그러면 요만큼 내려왔고, 그리고 요때도 이렇게 우선을 깰 때 또 이만큼 내려왔고, 여기 우선을 깰 때도 이만큼 내려왔고, 우선을 깰 때를 한번 쭉쭉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때는 이제 최악이었겠죠. 이때 우선을 깰 때 버텼다면 이만큼을 맞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뭐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비트가 5선을 깬다 이러면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세요. 다시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5선을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 5선을 요 지금 빨간 선이 5선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깰 때,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5선을 깨면 일단 나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5선이 깨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5선이 깨지고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저점 테스트를 가겠죠. 그러니까 단기 지금 밑꼬리가 있었던 이 자리를 깨는지 한번 봐야 되고, 이 자리를 깨지 못하고 여기를 터치 못하고, 아니면 단기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말아 올리면 뭐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5선을 깬다고 해서 매도를 했으면 바로 또 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선이 왜 깨졌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봐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고 막 그냥 바로 또 오른다고 매수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 5선이 깨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봐야 돼요. 5선이 깨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선이 깨진다는 건 뭐죠? 5일 동안의 평균, 5일 동안의 이동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이 5일 동안의 평균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5일 평균선이 깨진다라는 거는 단기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5일 동안의 평균이 깨지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때도 자세히 보시면 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5일 동안 만들어진 추세선이 이렇게 딱 깨졌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빠지고 그 다음에 꼭지까지 따고 이런 식으로 깨지면 일단 안 좋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5일선이 깨지면 일단 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5선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다시 이거를 어떻게 매수를 타점을 노려봐야 되냐, 이제 이런 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5선이 깨지기 전에 이 추세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차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으면서 이렇게 이루면서 이제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는 중에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일 때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 중에 하락은 조정이다.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중에 하락은 조정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락 중에 상승은 조정인 거죠. 반대인 거잖아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서 제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추세, 대세 강한 추세의 반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파, 여기 3파, 이 5파를 우리는 충격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펄스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임펄스 웨이브. 그리고 요 2파, 그리고 요 4파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조정 파동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렉션 웨이브, 조정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A, B, C 이렇게 나오면 요 A 파동과 이 C 파동은 뭐죠? 임펄스 웨이브예요. 임펄스 웨이브. 반대죠. 이거 내려오는 거는 임펄스 웨이브. 얘도 반대죠. 그 다음에 요 B파의 상승에 이거는 코렉션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코렉션 웨이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렉션 웨이브가 상승 중에 나오는 건지 하락 중에 나오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캔들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캔들이 5일 이평선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단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의 평균보다 높은 자리에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하락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하락할 때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을 하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승 중에 5일 이평선을 깬다라는 거는 이 하락 추세로 다시 또 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시그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락 추세 중에 5선을 깬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서도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채널이 그려지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설령 얘가 이렇게 깨지더라도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하죠? 쌍바닥을 한번 찍을 때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근데 이만큼의 조정일 때 이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탈출할 기회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5일선을 깨고 상승 중에서도 5일선을 깨고 조정이 나오면 일단 나온다. 이 조정을 다 막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수익 중일 때 5선을 깨면 무조건 나와야죠.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선을 깨면,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11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죠. 좀 중기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21선까지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이 1년 이상을 뭐 그냥 들고 갈 계획이 아니라면은 뭐 21선을 깨면 일단은 안 좋다라는 거를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캔들이 20선까지 깨고 내려오는데도 들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금방 얘가 또 반등해서 올라갈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20선까지 깨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희망으로 돌려가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얘를 보자면, 하락 중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5선을 깨면, 하락 중에 5선을 깨고 내려온다. 하락 중에 이렇게 자꾸 5선을 깬다. 이거는 지금 뭐죠? 얘가 정말로 바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올라갈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시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기다가 깨고 깨지건 올라가다가 깨지든 간에 어차피 이거는 조정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하더라도 이건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파동이 나올 거야 라고 희망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희망한다. 얘가 만약에 하락 중에 얘가 상승할 거야 라는 걸 희망해 볼 수 있을 때는 언제죠? 적어도 쌍바닥을 찍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이제 하락 끝나고 이제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염없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5선을 깨고 내려와. 근데 이제 얘가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희망을 해보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냥 헛된 꿈일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 포지션을 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5선이다. 이동평균선 5선을 깨면 일단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설령 내가 나 이거 5선 깨도 난 좀 들고 있을 거야. 내일 종마감까지는 한번 볼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5선이 있는데 얘가 막 깨고 내려왔어. 장 시작하자마자 9시 땡 치자마자 얘가 5선을 깨고 내려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더 꼬라박는 거 아니야? 내일 또 음봉 이렇게 더 2개 더 붙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밤새 또 이거 말아 올릴 수도 있잖아 라고 희망 회로는 돌려볼 수 있겠으나, 밤새 말아 올리지 못하고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꼬라박으면 얘는 그냥 종가로 5선을 깰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5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러면 일단은 종마감을 하는 즉시 그냥 나오면 돼요. 일단 여기 하나 더 붙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되잖아요, 바로.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옆으로 길 때는 나올 수 있어요. 옆으로 길 때는 이렇게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길 때는 나올 수 있어요. 조금 높낮이는 다르더라도.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올라 상승 중에 꼭지를 따고 일단 5선을 깬다 이러면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5선을 깨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꼬라박으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때 5선 깼죠? 내려왔죠. 그리고 요때 5선 깼죠? 내려왔죠? 여기 5선 깨고 내려왔죠. 보면 옆으로 길 때는 수렴하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도 5선 깼을 때 내려왔죠. 단기적으로 5선을 깨면 일단 음봉 3개 정도 붙는 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 5선 깨면 음봉 3개. 이거 다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5선을 깨면 이렇게 지금 하락을 계속 해왔거든요. 5선 깨고 내려오고, 5선 깨고 내려오고, 5선 깨고 내려오고. 지금 보면 5선 깨고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때도 5선 깨고 내려오고.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5선을 깨고 있는데도 내가 좀 버틴다. 이거는 이제 음봉 3개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5선 깨면 이제 음봉 3개 이상은 기다린다. 음봉 깨면 5선 깨면 음봉 3개는 붙는다는 걸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때 요때 5선을 깼는데 요때 한번 말아 올렸어요. 그 많은 기간 중에 요때도 뭐 지금 요때 요런 거 있었죠. 근데 요거는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무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5선을 한번 깨고 내려오고 말아 올리고 해서 쭉쭉쭉 올라가지 못하면 또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요런데 5선 깨고 내려가고 뭐 5선을 한번 깨기 시작하면 일단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가장 최근에 한 번 있었죠.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요때였어요. 요때 5선을 깼죠. 1월 18일 날 5선을 깼는데 그 다음날 양봉으로 말아 올렸어요. 뭐 이런 케이스? 여기도 한 번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5선을 깼는데 한번 다시 말아 올린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5선을 깼는데 말아 올릴 수도 있는 이런 비율보다는 5선을 깼는데 꼬라박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면은 일단 긴장하고 있어야죠. 지금도 이제 5선을 깨고 있잖아요.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일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지를 따도 5선을 깨지 않으면 일단은 버틸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때 매도 타점 잡는 방법, 매도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모양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일단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얘가 일단 지금 얘가 요렇게 채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요렇게 채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붙다가 여기 채널까지 여기까지 터치한 다음에 한번 빵 올라가고 제가 여기 말한 요 자리 있죠. 가장 높은 어제 만들어졌죠. 어제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23821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새로 만들어진 2395 자리 23955 자리를 얘가 다시 돌파해서 한번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25,207불까지 한번 갈 수는 있으나 근데 그게 이제 최상의 어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요 추세 라인 요 하단까지 한번 땅 치고 부딪히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 이런 게 아닌 바에야 얘가 5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내일 한번 더 여기 종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음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음봉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봉 3개가 안 나오고 살짝 말아 올렸다가 다시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리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를 종가로 뚫기 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자리가 23,822불, 23,821불을 종가로 뚫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종가로 못 뚫었어요. 이날도 어제도 종가가 23,750불이었어요. 23,750불. 이렇게 됐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천정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이 좀 약하거나 매도가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래량도 좀 줄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23,821불을 종가로 뚫지 못했다. 그래서 23,750불에서 끝났고,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이렇게 그냥 장대 음봉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의 양봉과 똑같은 비율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 9시까지 5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고, 5선을 만약에 뭐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럼 내일은 무조건 말아 올려야겠죠. 양봉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판을 까는 거겠죠. 제가 얘기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요렇게 4개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고점을 딱 치고 올라가면 이제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양봉 3개 붙으면서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뭐 여러분이 조금 나는 그래도 조금 버텨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5선 여기 오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살짝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양들 있잖아요. 이런 모양들. 이렇게 살짝 5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양이 나오면서 많은 어떤 이제 이 매매하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죠. 비트는 그런 모양을 많이 만들어요. 요때도 그랬죠. 근데 또 이거 말아 올렸어. 이러면 이제 또 막 짜증 나는 거죠. 여기서 매도 했는데 또 말아 올려. 막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고, 뭐 숏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매도 압박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런 거를 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자세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알아도 별로 매매하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5선을 일단 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5선 갖고만 지금 거의 20분을 떠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선이 왜 중요한가? 5선이 매우 중요하다. 매도할 때 5선을 깨면 일단 중요한 어떤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게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일단 5선을 깬다. 얘가 주봉상 5선을 깬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일봉상에서는 5선을 깼죠. 5선을 깼으니 그러면 이제 일봉상 여기 5선, 여기가 주봉상 5선인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일단 내일부터 음봉이 또 하나 붙는다면. 근데 주봉상 5선이 깨지면 일단은 또 월봉을 또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주봉상 5선이 깨지면 일단 뭐 음봉 2개나 3개는 붙는 거죠. 적어도. 요때도 그랬죠. 5선 깨고, 요때도 5선 깨고, 요때도 5선 깨고, 요때도 5선 깨고. 그러니까 주봉상 5선을 깼을 때는 뭐 거의 그냥 뭐 예외 없이 그냥 꼬라박기 시작했죠. 이때 5선 깨고, 여기도 5선 깼고, 여기도 5선 깼고, 여기도 5선 깨고, 5선 깨고. 그러니까 5선을 깬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때는 5선을 깼는데 왜 올라갔죠? 이때는 상승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어도 주봉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까지 해서 7개, 봉 7개로 해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딱 만들고 터치하고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5선을 깨면 그냥 뭐 하염없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예외 없이. 이때도 주봉상 5선을 깼죠. 이때도 5선을 깼고. 그럼 음봉 하나 이상은 붙어요, 되게. 요때는 뭐 지지된 거고. 요때는 이제 5선 살짝 깊숙이 누르고 올라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뭐 좀 약간 하락 추세보다는 좀 다르게 살짝 깊숙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락 추세를 만들 때는 그냥 예외 없이 그냥 쭉쭉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비트코인만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그냥 한번 요거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만 좀 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니까 요걸 보시고, 제가 이제 줄곧 얘기해왔지만
이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요. 얘가 지금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설령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해서 내일 9시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5선을 깼는데 운이 좋게 얘가 다시 말아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요 추세도 깨고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양봉으로만 뚫고 올라가야겠죠. 여기 25,207불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꼬라 박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하나의 파동이 이제 1파라고 보여지는 이 파동이 이제 끝나가는 거니까 2파 조정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뭐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월봉상 얘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 얼마였죠? 22,792불 요 자리 22,791불 위에서 월봉이 마감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여기 요 자리는 지켜줘야겠죠. 요 자리까지 정도는 지켜주면 다음 달에도 양봉을 희망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그러나 조정은 나오겠죠. 이번 주나 한 1, 2주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물론 올라가면 다행인 거죠. 얘가 더 올라가 준다면 25,207불까지. 근데 지금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2월 1일은 또 FOMC 회의가 있는 날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 등락이 있을 그런 시점에 와 있죠. 그냥 뭐 이런 때 굳이 뭐 매매를 자꾸 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뭐 며칠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얘가 조정이 나온다면 적어도 여기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그랬죠. 23,384불 23,384불 자리 요 자리예요.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 이렇게 ABC로 내려왔다가 재차 이제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그러면 새로운 또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돌려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켜보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